조지아 주의회가 이번 주부터 2022-2023 회계년도 주 예산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캠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은 302억 달러의 기록적인 규모인데 올해 주지사 선거가 있는 만큼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13일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현 주 예산보다 30억 달러의 증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412페이지 분량의 예산 관련 문서에는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주정부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소득세 납부자 세금 환급 그리고 의료와 교육 분야에 추가되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 예산 삭감을 요구했던 2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판매 및 소득세 징수는 경제가 재개된 2020년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수입은 지난해 6월 30일 마감된 회계년도에 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주 경제가 회복되면서 징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하원 예산심의위원회 테리 잉글랜드 위원장과 주 상원 예산심의위원회 블레이크 테러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심의위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풀턴 카운티가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ARC로부터 노인복지 서비스에 사용될 보조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턴 카운티가 60세 이상 자격 조건이 충족된 약 260여 명에게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대변인은 연방정부와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ARC로부터 각각 약 31만 달러와 25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풀턴 카운티는 추가 보조금으로 건강검진 서비스와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 비대면 수업 등을 제공합니다.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는 최대 주 5끼가 제공되며 전화를 통해 필요량과 식단이 결정됩니다.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는 올해 6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보조금 지원을 두고 풀턴 카운티 보건복지부 최고운영 책임자 파멜 로셰 박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번 풀턴 카운티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풀턴 카운티 복지회관은 1월 21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퀴넷 카운티 경범죄 담당 검사장 브라이언 와이사이드가 오는 11월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사이드 경범죄 담당 검사장은 18일 한인 미디어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재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와이사이드는 재선 출마 이후로 자녀들의 범죄 예방과 카운티 안전 및 보안, 형사사법제도의 인종차별 종식과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단속 강화를 통한 도박 중독 예방과 초범에 한해 경범죄 전과 기록을 삭제할 것이라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단순 폭력 등의 경범죄 기록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로 들며 초범의 경우 단순 전과 기록을 삭제해 주므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사이드는 지난 2018년 퀴넷 카운티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경범죄 검사장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와이사이드 경범죄 담당 검사장은 한인 사회를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노숙자 구호단체 미션 아가페는 17일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호세아 피드 더 헝그리 단체와 함께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션 아가페 측에 따르면 회원들은 이날 호세아 헬프 헤드쿼터에서 약 1000여 명의 노숙자와 어려운 노인들에게 2000개의 푸드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델타 항공사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존 오서프 연방 상원의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미션 아가페 측은 오는 31일 내는 음력설을 맞아
버크헤드 소재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직원들을 위해 떡국 잔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1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796만 3,066명, 누적 사망자는 87만 5,60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3만 3,3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58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67만 9,773명, 누적 사망자는 26,8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3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2,715명, 누적 사망자는 1,75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8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만 2,374명, 누적 사망자는 1,50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전국 3대 이동통신업체가 내달부터 점차적으로 3대 무선통신 네트워크인 3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AT&T는 2월 22일부터, T모빌은 7월 1일, 버라이즌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3G 서비스를 영구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각 통신사가 최신 5G 서비스를 위한 무선 스펙트럼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T&T 대변인에 따르면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1%만이 3G 네트워크로만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이동통신사는 3G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료를 통지하고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MS는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높은 가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번 게임업체 인수 배경에는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본격 가세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 걸쳐 가장 역동적이고 신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텍사스주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배 도중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44세 영국인으로 밝혀진 인질범은 지난 16일 무기로 무장한 채 교회로 들어가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여성 과학자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경찰과의 11시간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인질극은 코로나19로 화상예배를 드리던 2만 6천여 명의 신도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